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시험은 이제 제가 우리 3회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1, 2회 통합시험 보고요. 그래서 시험 어쨌든 두 번째 시험이긴 한데 명칭상 3회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험 본 거 되는 거예요. 2020년도 8월 달에. 먼저 이제 수질오염 개론서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20도씨, 그 다음에 오일, BOD가 50 ppm이었습니다. 50mg/L인 하수에 2일 BOD는 물어봤죠. 근데 단 20도씨고요. 탈산소 계수는 0.23이고 그 다음에 자연대수를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익스포넨셜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지. 먼저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BOD 공식 중에서도 어떤 거? 소모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BOD 소모 공식 어떻게 되는 거야? BODT는 BODU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 요 식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2일 BOD는 물어봤잖아요. 2일 BOD가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BOD2는 이렇게 되는 거지. BOD2는 즉 BODU는 지금 몰라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 값은 남아있지. 0.23으로 0.23이 되어 있고 이게 T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BODU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BODU를 얘를 알아야 되는 건데 또 조건이 주어졌죠. 5일 BOD가 50이라 그랬으니까 보시면 이게 50은 BODU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232 곱하기 t는 뭐가 되는가? 5일 되는 거죠. 5일 BOD. 그래서 여기에서 BODU를 계산하는 거예요. BODU를 계산해서 여기 BODU에 대입해서 2일 BOD를 구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전형적인 우리가 BOD 계산할 때 쓰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2번 보시면 우리나라 물의 이용 형태별로 볼 때 가장 수요가 많은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농업용수다라는 겁니다. 농업용수다. 되셨고 3번에 보시면 탄강 폐수가 하천, 호소 또는 저수지에 유입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우리가 그러면 탄강 폐수 그러잖아요. 이 탄강 폐수. 그러니까 탄강 폐수의 성상이 어떤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탄강 폐수를 이루는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염의 형태가 이제 다울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탄강 폐수 그러면 대부분 많이 함유된 게 어떻게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화물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염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황화물이 되겠지. 항암이 되겠지. 그래서 먼저 부식성이 높은 수질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황산돌이 형성돼 갖고 부식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물의 pH를 어떻게 pH 황화물이 있으니까 pH가 낮아지는 거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비탄산 경도를 높인다. 요거와 일시 경도를 높이게 된다. 요거하고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일시 경도가 있고 경도에도 일시 경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 경도가 있죠. 그래서 일시 경도를 우리가 탄산 경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 경도를 비탄산 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 경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경도 유발물질 5가지 있죠? 경도 유발물질 철이라든가 망간이나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경도 유발물질과 또 뭐하고 만난 거야? 알카리도 유발물질 수중탄 외웠던 거 있습니다. 알카리도 유발물질하고 만나서 형성되는 게 일시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구경도는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로 경도 유발물질입니다. 경도 유발물질은 어떤 거? 산이온이 만나갖고 형성되는 게 영구경도 또는 비탄산 경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황산화 황화물 그러면 우리가 SO4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산이온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높아지는 거야? 비탄산 경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비탄산 경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일시 경도를 높이게 된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일시 경도를 높이게 된다. 일시 경도는 탄산 경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비탄산 경도 또는 영구 경도를 높이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되셨고요. 4번 문제 보시면 산소 포화 농도가 9.14 ppm인 하천에서 T가 0이었을 때, 처음에 0이었을 때 DO 농도가 6.5 ppm, 6.5 mg/L였다면 물이 3일 및 5일 흐른 뒤에 하루에서 DO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종 BOD는 11.3이고 K1은 0.1, K2가 0.2. 이거는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써라, 상용대수 그 10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먼저 우리가 뭘 구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물어보는 게 뭐래요? DO 농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DO 농도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DO 포화 DO에서 우리가 어떤 거 부종량을 빼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DO 농도가 되는 거죠. 최대로 녹을 쓰는 산소량에서 부종량을 빼야지 우리가 현재 DO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화 DO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얘가 9.14로 나왔지. 예, 따라서 DO 부종량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거야? DT 구하는 걸 이용해서 3일과 며칠이라고 그랬죠? 5일. 예, 두 가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DT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K1 곱하기 L0는 BODU를 말하는 거라 그랬고 K2 마이너스 K1 요거에 익스포넨셜 쓰라 그랬나요? 10을 쓰라는요.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K1T 그렇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2 얘는 K1이고 얘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D0가 뭐가 말하는 거야? 처음에 부종량을 말하는 거야. 요거에 10의 마이너스 K2T 요 식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거? 3일일 때 우리가 먼저 DT를 한번 구해보면 K1 값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0.1하고 0.2가 K2니까 얘가 0.2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고 얘가 0.1이고 곱하기 이 L0는 뭐라고? 이 L0는 BODU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BODU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최종 BOD가 11.3으로 나와 있죠. 얘가 곱하기 11.3 3에 10의 마이너스 K1 값이 0.1이지 0.1 곱하기 지금 요거 며칠이라 그랬죠? 3일입니다. 3일 DT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3이 되겠지? 예, 요거 플러스 요 D0는 뭘 말하는 거야? 처음 부종량을 말하는 거야. 처음 부종량. 그래서 포화산소에서 초기 부종량이 어디가 나와 있죠? 처음 부종량이 6.5로 나와 있죠? 6.5. 그러니까 9.14에서 뭘 해줘야 돼? 9.14에서 6.5를 빼주셔야 되는 거야. 9.14에서 6.5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9.14에서 6.5를 빼주는 겁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가 0.2 곱하기 며칠? 3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가 나와요? 3.49가 나온대. 3.49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3일 DO 농도는 어떻게 9.14에서 어떻게 3.49를 빼준 상태. 그쵸? 요게 3일 D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일 DO도 마찬가지죠. 6일 DO도 다 같은데 뭐만 틀려져? 여기가 3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6이 되는 거죠. 6을 구해서 우리가 나온 값에서 9.14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되셨고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유기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수질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2번 곡선으로 나타내는 수질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그래서 2번 곡선을 봤더니 뭘 말하는 거야? 우리 스푼처럼 생겼죠? 산소 수화 곡선을 말합니다. DO 세고 곡선. 그래서 우리가 DO 곡선이 된다라고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6번도 보시면 0.04몰의 NaOH 용액의 농도를 갖다가 어떤 걸로 구하래요? mg/L로 구하래. 어쨌든 원하는 단위 mg/L 쓰시고 그 다음에 0.04 몰이니까 0.04 어떻게 몰/L를 쓰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바꾸면 되는 거야? 이 몰을 mg으로만 환산해주면 된다. 이 리터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NaOH 1몰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분자량에다가 g 붙인 값 쓸 수 있는데 지금 NaOH니까 분자량이 얼마예요? 40g이 되는 거죠. 이제 이 40g을 mg으로 환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g이 어떻게 10의 3승 mg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7번으로 볼게요. 7번 보시면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물은 어쨌든 유용한 용매죠. 가장 유용한 용매로 적용되고 있고요. 수소결합도 하고 있고 공유결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입니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극성 물질이다. 그쵸? 그 다음에 육각형 결정구조 맞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보시면 위풀의 하천의 생태 변화에 따른 사지대 구분 중에서 분해지대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분해지대. 그러니까 어쨌든 사지대가 분해지대, 그 다음에 뭐야?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분해지대. 오염에 잘 견디는 곰팡이류가 심하게 번식합니다. 맞아요. 여름철 온도에서 DO 포화도는 45% 정도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줄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이거는 아마 활발한 분해지대, 그 정도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기물 혹은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하수거의 방출 지점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염물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오염물질이 들어온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해당하는 게 분해지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97%래요. 슬러지가 14.7 메타담수용을 수분 함량 85%를 농축한다면 농축 후 슬러지 용적은 그랬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어떤 걸 쓰라 했어요? 건조라든가 농축이라든가 탈수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의 식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는 뭘 제거하는 거라고요? 수분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조, 농축, 탈수 요 전후에 수분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만 되는 거지 고용물의 함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 농축, 탈수 전후에 고용물의 함량 같다.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푸시면 되는데 어떤 식이 생각나셔야 돼요? V1에다가 100-W1은 우리 V2에 100-W2 요 식이 생각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부피가 얼마래요? 처음에 부피가 14.7 메타의 3승이었는데 요때 수분 함량이 얼마라고요? 97%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100 수분이 뭐가 되는 거야? 고용물이 되는 거죠. 요거에다가 V2에다가 100 그러니까 건조 농축 탈수 후에 수분 함량이 85%라 했습니다. 85가 되면서 여기서 V2를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V2를 구하시면 된다. 그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호수에서 계절에 따른 물의 분포와 혼합 상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네요. 옳은 거. 겨울철 심수충은 현미성 미생물의 증식으로 유기물이 적정하게 분해되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어떻게 수질이 양호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요. 수질은 나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에 물의 밀도 변화에 의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맞나요?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는 전도 현상, 겨울하고 여름에는 성층 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은 호수의 경우 여름철 신수층의 수온 변화는 수온 약층보다 크다. 아니에요. 항상 수온 약층이 서머클라인, 수온 약층이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층입니다. 맞죠? 우리가 변온층, 온도가 변한다 해서 변온층 이런 얘기를 쓴다 그랬고요. 여름철에는 표층수와 심층수 사이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온 약층이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수온 약층이 어쨌든 표층수가 심층 사이에 수온의 변화가 큰 수온 약층이 존재한다 보셔야죠. 되셨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폐수의 분석 결과 COD가 450ppm이고요. BOD5가 300ppm 있습니다. MBD COD는 그랬네. 탈산소 계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상용대수를 이용하라 그랬네. 그쵸?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MBD COD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COD 파라미터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이렇게 큰 원을 그려갖고 요게 COD인데 요거는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COD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었을 때, 그쵸? 반을 나눠서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 그래서 여기는 뭐라가 BD
BDCOD. 그 다음에 여기가 분해 불가능한 거 NBDCOD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용해성이냐 비용해성에 따라서 ICOD, SCOD 이렇게 얘기했었고, 즉 전체 COD 값이 나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NBDCOD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COD에서 COD 값이 좀 주어졌으니까 COD에서 BDCOD를 빼주면 되는데, 이 BDCOD를 뭐로 보는 거예요? BODU라고 보는 거라고. 최종 BOD. 예, 그거죠. 지금 우리가 COD 값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450으로 나와 있죠? 450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구하면 된다? BODU만 구하면, 빼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NBDCOD가 구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BODU를 구하려 봤더니 조건이 또 BOD5가 나왔어요. 예, 그럼 얼마든지 또 구할 수 있지? 우리가 BOD5는 BODU에다가 1-10의 K1 값이 얼마래요? 0.2라 그랬지? 0.2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BODU는 BOD5가 얼마예요? BOD5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300으로 나왔죠? 얘가 300 나누기 1-10의 -0.2 곱하기 5, 요거 한 수치. 그쵸? 요게 보면 BODU가 되는 거죠. BODU가 요로 들어가서 450에서 빼주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십니다. 12번으로 할게요. 수중에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수온이 높으면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커지죠. 근데 제가 기체상 물질은 작아진다 그랬지? 기체상 물질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용존 염류의 농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량은 감소하죠. 그렇죠? 어차피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많으면 용존산소가 녹을 수 있는 자리에 다른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작아진다, 이게 맞는 거고, 같은 수온하에서 담수보다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높다. 담수가 산소가 더 많아요. 해수보다 담수가 더 많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죠. 현존 용존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산소 전달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죠? 맞죠? 용존산소가 녹을 수 있는 게, 용존율이 낮아지면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13번으로 보겠습니다. 수중의 질소순환 과정이 질산화 및 탈질 순서로 옳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질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질소랑 산소랑 만나는 거고요. 탈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N2나 N2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항상 질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탈질이 이루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어떤 겁니까? 이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우리가 어떤 거가 작용해요? 우리가 질산화균인 니트로소모나스라는 게 작용하지. 그래서 우리가 NO2의 N인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또 뭐가 작용해? 니트로박터라는 질산화균이 작용합니다. 니트로박터라는. 그래서 우리가 NO3의 N이 된다 그랬잖아요. NO3의 N. 여기가 우리가 질산화의 최종 단계라 그랬지? NO4는 없어요. NO4는 없습니다. 요게 최종 단계 되는 거고, 산소가 공되지 않은 혐기성 상태 되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요로 간다고. 요로 갔다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가요? 아닙니다. 암모니아성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N2나 N2O 가스로 우리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의 과정이 질산화 과정이고, 요 과정이 탈질 과정이죠. 탈질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 그래서 탈질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도 뭐 수도모나스, 마이크로코커스, 뭐 아크로박터, 뭐 바실러스,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박테리아가 니트로소모나스, 여기에 해당하는 박테리아가 니트로박터. 그렇죠? 얘가 질산화균이고 아까 탈질화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에 발생하는 질소순환에 관한 또 질소순환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이네.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나누어집니다. 맞아요. 질소고정 세균이 있죠. 박테리아하고 곰팡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호기성 조건하에서 탈질균에 의해서 질소로 변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탈질균에 의해서 곧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질산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틀렸고요. 질산화 박테리아는 화학 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미생물이다 그랬고요. 질산화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 질소로 전환되는 것보다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전환하는 것이 적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됐고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적조 발생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죠? 뭐 적조 정체역에서 일어나기 쉽죠. 강우에 따라서 오염되는 하수가 하천에 유입될 때,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될 때 발생되고요. 수계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해 있을 때도 자주 발생합니다. 해역의 영양 부족 또는 염소 농도 증가로 발생한다. 염소 농도가 감소돼야지 우리가 이제 하천에서 우리 담수가 많이 유입됐을 때도 우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염소 농도가 낮아져야 돼요. 염소 농도는 우리가 그래요. 이게 보시면 하수의 영양 부족 또는 염소 농도 증가로 발생한다는데 염소 농도는 우리가 뭐 증가보다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영양 부족. 우리가 영양 염류가 많을수록 적조가 잘 발생하는 거죠.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 염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 16번 보시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병용균과 기생충단을 사멸시키기 위한 적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55도에서 60도입니다. 55도에서 60도.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중에 암모니아를 함유하는 용액은 다음과 같이 평형 때문에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고 0.25몰의 NaOH 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한 시약의 부피를 갖다가 ml로 물어봤고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03, 진한 수산화 암모늄 용액은 28%의 암모니아를 함유한다 그랬고요. 밀도가 요만큼이다. 어쨌든 밀도나 비중이나 뭐 아까 뭐 단위 중량 뭐 이런 것도 나오면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곱해줘도 되고 나눠줘도 되면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시약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암모니아에 대한 부피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밀리리터 단위로 물어본 거죠? 맞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0.00몰의 암모니아 500ml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0.25 몰을 어떻게 쓴다고? 몰 퍼 리터로 쓴다고. 그쵸? 이게 몇 밀리리터 만든대요? 500ml 만든대지? 그러니까 500ml니까 0.5리터 쓸 수 있겠죠. 리터 지워집니다. 이 몰을 어떤 거? 우리가 밀리리터로만 이제 환산해 주면 돼.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어쨌든 1몰은 암모니아니까 아까 분자량을 17.03으로 보라 그랬나요? 얘가 17.03g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제 몰 주어졌어. 이제 이 g을 밀리리터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밀도가 주어진 겁니다. 0.899 g/. 그러니까 지금 이 g하고 지워야 되는 거니까 0.899 맞나요? 0.889? 0.899 g/. 세제곱센티미터나 뭐랑 같은 거예요? 밀리리터 같은 거지. 그래서 g 지워지고요. 이제 단위가 밀리리터가 남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암모니아 수산화 암모늄 용액, 진한 수산화 암모늄 용액에 28%의 암모니아가 함유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0.28이 원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원래 1 나누기 0.28이 되는 거겠지. 그쵸? 이렇게 놓는 겁니다. 됐죠? 요거 계산해주면 아마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생물의 증식 단계를 가장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아시겠죠? 처음에 유독이죠? 유독이. 그 다음에 대수로 증식하는 대수 증식기, 정직이 3열기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M2X3 용해도적 상수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우리가 보통 보시면 우리가 M2X3 그랬나요? 얘가 전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얘가 전리가 돼버리면 처음에 두 개 2몰이죠. 두 개에 그 다음에 얘랑 들어가는 거 3 플러스 플러스에 그 다음에 3몰에 X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SP를 구할 때, 여기 KSP를 구할 때, 우리가 얘는 이제 완벽한 화물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요? M 플러스 3가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가의 3승 이렇게 되겠네.
맞죠? 예, 이 앞에 지수승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앞에 개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답을 m의 플러스 3가의 제곱, 그쵸? x의 그쵸? 1번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호소의 수질 검사 결과 수온이 18도씨고요. DO 농도가 11.5 ppm이었다. 현재 호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 예.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대기 중에 산소가 계속 용해되고 있다. 수소동물이 많아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가 다량 증식하고 있다. 이게 좀 애매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 느낌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포화 용존 산소량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요? 0도씨에서는 약 얼마라 그랬죠? 약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14ppm 정도 되고 20도씨 정도에서는 약 9.14, 약 9ppm 정도가 되는데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용해도가 감소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커피를 타 먹을 때도 마찬가지지, 뜨거운 물에 커피가 잘 녹죠? 맞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반적인 물질은 그럽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건데, 기체상 물질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야지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꼭 생각하라 했어요. 0도씨에서는 우리가 포화 용존 산소량이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량이 약 한 14ppm 정도 되는데 20도씨에서는 약 9ppm 정도. 이건 뭐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로 산소량. 근데 지금 보시면 수온이 18도씨인데 DO 농도가 11.5래. 수온이 18도, 요거랑 마찬가지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18도씨인데 요거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얼마래요? 요거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얼마로 나온 거야? 11.5로 나왔잖아요. 11.5.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숫자가. 그쵸? 11.5. 그러니까 20도씨의 포화 용존 산소량 요 정도로 봤었을 때 이거보다 높아져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너무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10도씨에서는 약 한 10pp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도씨에서는 10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상당히 DO 농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산소량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은 뭐야? 조류가 증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류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수중의 DO가 과포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되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네, 방지 기술로 보도록 할게요. 방지 기술. 한번 지우고 볼게요.